Audio Jungle. Audio Jungle.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30 세대를 위한 부동산 첫걸음 실무 강좌를 맡은 동의대학교 강정규 교수입니다. 오늘은 7주차 2030 세대를 위한 주택정책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런 곳에서 이런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된다에 대해서 함께 학습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무 전문가 강판구 선생님을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수강생 여러분, 실무 전문가와 함께 신도시에 대한 내용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신도시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 그리고 우리 주변에 만들어진 과거의 신도시, 그리고 지금 개발 중인 신도시, 그리고 이런 신도시들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 그리고 왜 신도시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서 실무 전문가를 모시고 같이 말씀 나눠보는 시간 계속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 선생님께서 신도시가 무엇인지 그 개념에 대한 것들부터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신도시 개념은 영국의 하워드가 제시한 이상도시인 전원도시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네. 전원도시라는 것은 대도시 또는 자립도시의 계획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고, 도시와 전원의 공간적 기능을 적절하게 조화를 시키고 생산활동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도시 생활 환경을 전원적인 분위기로 조성해서 풍요로운 도시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신도시가 우리나라에도 그리 길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최근에 많은 신도시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런 신도시의 그 개발 흐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신도시가 우리나라에서 도입된 부분들은 아마 1970년대에 토지구역 정리 사업이란 이름으로 소규모 단독주택지를 개발하는 형식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단독주택뿐만이 아니라 중규모의 택지개발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중규모 아파트 단지로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주공아파트,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 시형아파트가 주류를 이루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지나면서 1990년대부터는 신도시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신도시 개념은 기본적으로 자족 도시가 핵심인데, 자족 도시 기능을 도입을 시키고 도시 외곽에다가 대규모 택지 개발을 하고 있는 신도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중규모의 택지 개발과 병행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부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신도시의 그 역사적 흐름을 보면은 그 1990년도서부터 본격적으로 신도시가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서울과 같은 경우에는 그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에서 최근 들어서는 자적 기능까지 띈 그런 신도시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강 선생님, 그러면 최근에 그 우리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택지 개발 형태의 신도시가 개발되는 개략적인 현황에서부터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택지 개발 형태부터 해서 신도시가 지금까지 조성이 되고 있는데, 부산에서 가장 일기의 신도시 개념이라면은 화명 신도시를 얘기를 하고, 네. 그 다음에 바로 연이어서 많이 아시는 해운대 신도시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해운대 신도시는 부산 최초의 그 계획도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개발 기간은 약 4년여에 걸쳐서 12만 인구가 들어서는 3만 3천 세대의 대규모 도시 계획도시로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기 신도시 개념에 해당되는 게 정관 신도시가 지금 완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3기 신도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명지 일원에 명지 오션시티가 완공이 되었고, 그리고 새로운 주거지로 각광받을 명지 국제신도시,
그리고 지금 한창 개발 중인 에코델타시티, 그리고 올 2월 달에 발표된 대저 신도시 계획이 제3기 신도시의 주리를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그럼 하나하나 개발되는 신도시에 대한 개발 현황을 개략적으로 살펴봤는데요. 그러면은 우리 지역에서 계획됐거나 또는 개발됐거나 또는 개발 중인 신도시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의대학교가 재직하고 있는 곳이 우리 부산이기 때문에 부산 중심으로 한 신도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송도 해상 신도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송도 해상 신도시는 개발이 진행됐지는 않은 신도시로 알고 있는데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산의 송도 해상 신도시 계획안은 개발 청사진만 제시가 되고 개발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 젊은 많으신 분들은 내용을 거의 모르고 있을 겁니다. 영도와 송도의 앞바다인 그 남항 앞바다를 매립을 해서 해상 신도시를 개발하고자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이건 당초에 1989년도에 청사진이 발표되면서 약 한 250만 평 규모로 항만, 상업, 업무, 주거를 포함한 송도 해상 신도시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요. 그간의 내용들은 많이 좀 추진이 되었습니다. 1992년도에 해운항만청의 사업 승인까지 받았는데 그 이후에 새로운 부산시장이 나타나시면서 해수 생태계 혼란, 환경 피해 우려 등으로 사업이 백지화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말 그대로 지금 계획상으로 봤을 때는 아주 멋진 해상 신도시가 될 뻔했는데 백지화됐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 우리 부산 지역 중심으로 해서 정말 쾌적하고 좋은 신도시들이 많이 만들어졌는데요. 두 번째로 소개시켜주고 싶으신 그런 신도시가 있다라고 하면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산의 제2기 신도시에 해당하는 정관 신도시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관 신도시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 분지형의 신도시입니다. 개발 기간은 약 12여 년에 거쳐서 인구 8만 6천 명 그리고 2만 8천 세대가 거주하는 도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분지형이다 보니까 외곽으로 나가는 교통이 서쪽으로 국도 7호선으로 가는 양산 방면, 그리고 동쪽으로 국도 14호선, 그리고 곰내터널을 통해서 구수동 방면으로 나가는 길이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대중교통이 문제인 신도시입니다. 네, 이 정관 신도시 저도 뭐 잘 알고 있는 곳이긴 한데 당초 이 주거 목적으로 개발됐던 신도시와 달리 자족 기능을 상당히 많이 표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족 기능이라고 하는 것들은 주거지와 그리고 소위 말하는 주거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일자리 측면에서 뭐 직주 근접 형태의 여러 가지 좋은 일자리를 갖추고 있는 그런 신도시를 의미하고 있는데, 이 정관 신도시 주변에는 뭐 정관 산업단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장안 산업단지, 그 외에 기장 쪽에 많은 산업단지들의 배후 주거단지로서 개발이 완료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기장 쪽에 좀 여러 가지 교통 환경이 많이 개선이 되면서 접근성도 상당히 좀 좋아서 쾌적한 주거 환경과 그리고 자족 기능을 유지했던 그런 도시로서 기억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강 선생님께서 정관 신도시에 대한 여러 가지 개략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우리 부산 쪽에는 이 정관 신도시 말고 소위 말하는 기장 쪽에 또 다양한 신도시 개념의 택지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기장 쪽에 정관 신도시 이외에 택지 개발 사업 형태의 신도시가 지금 개발되는 현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작년까지 아마 입주가 완료된 일광 택지 개발 지구를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겁니다. 네. 일광 지구의 수용 규모는 약 2만 5천 명 인구에 약 12,700세대를 건립을 했었고요. 그 중에서 일반 분양분이 9,700세대, 그리고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이 약 3,000세대로 건립이 되어서 이제 완공이 거의 다 되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광 이외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이라는 장안지구에 지금 소규모 택지 개발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그러한 여러 가지 그 신도시 개념의 그 기장 쪽의 택지 개발 사업을 그 유사한 형태로서 신도시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강 선생님, 그 지금 우리가 기존에 살펴보았던 그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에 대한 주요 내용 이외에 그 새롭게 추진되는 우리 부산 지역의 명품 주거단지, 즉 신도시가 많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주로 앞서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가 기장이라든지 해운대, 화명 중심이었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예정되어져 있는 3기 신도시는 주로 강서구 쪽에 많이 만들어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강서구 쪽에 만들어질 이 명품 주거 신도시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부터 좀 어느 지역에 어느 신도시가 만들어지는지 좀 설명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그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 핵심 요인도 서부산권의 그 신도시 계획 부분입니다. 크게 그 대저에서부터 명지까지 4개의 신도시가 지금 개발이 일부는 되었고 지금 진척 중이고 앞으로 개발 청사진이 발표되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기완공이 된 명지 오션시티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한참 1단계는 공사가 되었고 2단계가 지금 개발이 곧 될 명지 국제 신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 한참 많이 나오고 있는 에코델타 시티, 그리고 올 2월 달에 개발 청사진이 발표된 대저 신도시 계획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앞으로 부산의 서부산 발전의 큰 축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서부산 쪽에 정말 다양한 기능의 그 신도시들이 만들어질 예정인데요. 그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부산 쪽에 만들어진 신도시 중에서 이미 그 개발과 입주가 끝난 명지 오션시티라고 하는 그러한 신도시가 있는데요. 이 2008년서부터 2014년까지 사업이 완료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이 명지 오션시티의 뭐 입지라든지 그 다음에 수용 규모 등 여러 가지 명지 오션시티의 그 사업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느 신도시 개념과 마찬가지로 이 명지 오션시티는 명지 녹산 국가산업단지의 배후 주거단지로서 조성이 되었고, 공교롭게 이 하구 쪽에는 매립지로서 철새 도래지가 있어서 철새 보호를 위해서 건물의 층수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5층 미만의 그 중저층 아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아늑하고 럭셔리한 느낌의 신도시로 개발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수업을 시청하고 계시는 수강생 여러분들께서 실시간으로 문자, 질문을 주고 계시는데요. 질문 내용 중에 우리 부산 지역의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지역, 지금 뭐 여러 가지 지역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그 명지 쪽의 신도시를 설명을 해 주실 거로 알려지고 있는데 왜 이 명지 쪽의 매립지에 이 여러 가지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신도시가 매립 지역에 들어섰을 때에 그 주거의 안전성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궁금사항을 우리 수강생이 여쭤봤습니다. 강 선생님, 이 강서구 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신도시가 들어서는 이유와 그리고 매립지 안전성 문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강서 일원의 신도시가 대규모로 개발되고 있는 것은 인근의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청에 있고 이것을 통해서 주변에 각종 산업단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따른 배후 도시로서 강서와 명지 일원이 대규모의 신도시로 개발이 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본 매립지다 보니까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 지정 부분을 굉장히 강화를 시켜서 어떠한 태풍이 오더라도 문제가 없는 그런 공법으로 건립이 되었기 때문에 안정성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장을 하고 있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예, 우리 수강생분께서 문자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었을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매립지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의 건축법과 기술 등으로 인해서 안전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강서 지역 쪽을 중심으로 해서 신도시가 많이 만들어지는 또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는 현재 2030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우리 부산의 도심을 4군데로 개발을 하는데 서면, 광복,
그리고 해운대, 또 하나의 도심이 바로 강서도심입니다. 이렇게 큰 규모의 상업적인 그다음에 주거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강서도심으로 개발하기 위한 계획 차원에서 강서구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신도시가 만들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 선생님, 지금 또 하나의 그 강서구 지역 중에서 우리 부산시에서 역점을 두고 진행하는 신도시 중에 하나는 명지국제신도시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명지국제신도시에 대한 좋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명지 오션시티와 달리 명지국제신도시라는 것은 동북아 국제 업무 및 해상 중심의 경제자유구역의 중심 도시로서 발전을 하는 신도시 개념입니다. 규모는 약 29,000세대 8만 명을 수용하는 배후 지역으로서 1단계 사업은 약 2만 세대로서 거의 완공이 다 되었고요. 그리고 2단계는 바야흐로 이제 국제 업무지구로서 아파트가 9,000세대가 들어가고 기타 주변을 특화 계획으로 조성을 해서 최첨단 산업과 연계한 명품 주거단지로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 지금 명지국제 신도시의 경우에는 그 1단계와 2단계로 사업이 나눠서 진행이 되고 있고 1단계 사업 지역은 이미 완공이 되어져 있어서 무주택자분들 그리고 그 이 강서구 주변 지역에 일자리를 갖고 계시는 우리 청중년층들에게 아주 저렴한 그리고 양호한 그 주거지를 제공해 줬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이 주변 지역에는 또 다른 신도시가 많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계기로 해서 그동안 유보지로 남아져 있었던 2단계 사업 지역을 지금 그 LH 공사에서 사업을 주관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곳 역시 우리 2030 청년 세대들 입장에서는 저렴하고 양호한 주거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강 선생님, 그 다음에 연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강서구 지역 쪽에 정말 쾌적하고 좋은 신도시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규모로 개발되는 곳이 에코델타시티라는 신도시인데요. 이 에코델타시티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산에서 가장 큰 규모로 개발이 되고 있는 에코델타 시티입니다. 강서구의 그 강동동, 명지동, 대저이동 일원의 약 357만 평을 신항만과 연계한 산업물류도시 중심도시로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맥도강을 연결을 한 수변 생태도시, 그리고 즐거움이 있는 국제 친수 문화도시, 미래산업 물류도시의 규모로서 총 3만 호의 주택과 7만 6천 명을 수용하는 최첨단 산업과 연계한 명품 주거단지로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에코델타 시티의 경우에는 뭐 지금 여러 가지 토지 이용 계획을 봤을 때 다양한 형태의 그 토지 이용 계획을 통해서 명품 신도시로서 발전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 3만 호의 주택이 들어설 예정이고 또 각종 편의시설 차원에서의 상업시설 그리고 학교 그리고 자족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도시 첨단 산업단지까지 전맥이 되어져 있어서 서부산 쪽에 또 다른 제3기 신도시로서 거듭 나는 그러한 좋은 토지 이용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 에코델타 시티에는 그 강서구 지역 쪽이 대부분 똑같은 그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었지만 도시철도 중심의 그 교통망이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었었는데 지금 이 에코델타 시티 주변으로는 강서선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가덕 녹산선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도시철도 교통망까지 연계가 되면서 명실상부한 부산시 제3기 신도시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겠나. 아울러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2030 세대들 입장에서는 비교적 저렴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는 내 집 마련으로서의 양호한 아파트와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또는 청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강 선생님, 그 다음에 역시 우리 강서구 쪽에서 또 다른 신도시가 이번에
그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대저 신도시라는 곳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에코델타시티 인근, 그리고 그 현재 운행 중에 있는 김해공항 인근에 놓여져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대저 신도시 정부 발표 내용과 그동안 부산시에서 추진했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2월에 발표된 대저 신도시 계획은 당초 김해공항 서쪽에 첨단 복합지구로 건립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지난 16년 6월에 부산의 김해 신공항 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첨단 복합지구의 위치가 지금의 첨단 복합지구로 변경이 되어서 올 2월에 예비 타당성 검증을 받고 인근 배후 주거지로서 약 74만 평의 공공주택지구와 그리고 3단계로서 산업지역으로서 약 40만 평 개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저 신도시의 주된 개발 계획은 부산 연구개발 특구의 배후도시로서 정부의 대도시권 주택 공급 차원에서 공공주택지구와 동시에 개발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이 대저 신도시는 지금 실무 전문가인 강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부산시에서는 그동안의 신도시의 개발 방향이었던 주거 중심에서 벗어나서 부산 연구개발 특구라고 하는 형태의 산업 단지 중심으로 개발될 목적의 신도시였는데 이곳에다가 정부가 부족한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공공주택지를 추가로 지정을 한 이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기존의 에코델타시티라든지 또는 명지 국제신도시의 지하철 중심의 교통망이 다소 부족한 것에 비해서 이번에 발표된 대저신도시, 즉 연구개발 특구의 경우는 지하철 연계 교통망이 매우 뛰어나서 대저역과 그리고 강서구청역을 지금 현재 상태로 이용을 하더라도 전혀 출퇴근이라든지 접근성에 무리가 없는 그런 신도시로서의 자리매김하지 않겠나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이 대저 신도시의 토지 이용 구상을 살펴보게 되면은 강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산업단지, 그 다음에 공동주거지, 그리고 연구 중심의 기능까지 합쳐진 아주 다양한 그러한 토지 이용 구상을 통해서 명품 신도시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아울러 또 말씀드렸지만 교통에 대한 접근성도 다른 신도시에 비해서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그러한 대중교통을 그대로 활용을 하는데도 전혀 무리가 없는 신도시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강 선생님, 그 다음에 이 서부상권 중심으로 한,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대중교통에 대한 이 교통망 계획이 서부산 쪽에는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서부산 쪽에 만들어지는 신도시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우리 부산시의 교통망 계획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신도시의 핵심 중에 하나가 교통망인데요. 지난해 발표된 부산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안에 따르면은 지금 하단에서 명지를 지나서 녹산까지 하단 녹산선 도시철도 기본 계획이 구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저에서 명지까지 연결되는 강서선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엄궁대교를 신설을 해서 에코델타 시티에서 부산역까지 관통하는 대규모 도로 교통망, 그리고 사상대교를 신설을 해서 가락에서 사상 간 연결을 하고, 그리고 대저대교를 신설해서 삼락에서 식만 제시까지 연결하는 기본 도로망 확충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마산 간 철도 복선화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 수업을 시청을 하시면서 실시간으로 좋은 그리고 재미난 문자 질문을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십니다. 우리 실무 전문가이신 강 선생님한테 여러 가지 신도시 참 재미나게 소개시켜 주셨는데 딱 하나의 신도시를 선택을 해서 내 집 마련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느 신도시가 좋겠습니까? 라는 학생의 질문이 왔습니다. 다 좋긴 한데 딱 한 곳을 선정해서 내 집 마련을 한다라고 하면은
추천해주고 싶으신 신도시는 어디인가요? 라는 우리 학생 질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라면은 에코델타 시티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에코델타 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산에서 가장 큰 새로운 신도시로서 인근에 산업단지들이 많고, 그리고 이 신도시 내에 첨단 연구 특구까지도 되어 있습니다. 거기 들어오시는 분들이 되게 또 엘리트 계층도 많고, 그러면은 이 에코델타 신도시도 하나의 그 수준이 높은 도시로서 개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우리 실무 전문가이신 강 선생님께서 서부산권을 중심으로 해서 들어서는 모든 신도시 다 좋긴 하지만 우리 실무 전문가 입장에서 딱 한 곳만 선정하신다라고 하면은 에코델타 시티에서 거주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이유는 교통망의 개선, 그리고 주변에 양호한 일자리가 들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높게 꼽으신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 선생님, 계속해서 이 신도시 여러 가지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까지 개발됐거나 개발될 예정인데요. 앞으로 개발될 이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과 수도권에도 좋은 신도시들이 많이 만들어질 예정인데, 이러한 우리나라의 신도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좋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많은 신도시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신도시는 자체의 자족성이 높아져야만이 베더타운 형태로 전락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점차 주민들이 빠져나가는 탈신도시화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보다 30년 이상 먼저 건설한 일본의 경우에도 자족성이 부족한 베더타운 도시를 건설한 결과 젊은 인구가 신도시를 빠져나가고 도시가 활력을 잃고 가고 있습니다. 신도시는 대체로 단기간 동시 입주를 하면서 20-30년 후에는 또 노령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젊은 층을 지속적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업무, 첨단 산업, 연구시설과 상업 기능을 동시에 추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의 신도시의 나아갈 방향은 대중교통과의 연계 부분입니다. 네. 일본을 비롯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신도시들이 건설되면서 이 신도시가 대부분 도시 외곽에 건설되고 있는데, 도심부 진입을 위해서는 교통 정체 등의 불편을 지금 감수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명지지구의 대중교통난이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현재 3기로서 진행 중인 에코델타 시티, 대저신도시 등은 도시철도와 각종 교통망 확충을 통해서 이 단점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족 기능과 대중교통 기능이 병행이 되어야만이 진정한 명품 주거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수강생 여러분, 오늘은 우리나라 신도시, 그리고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부산 지역의 신도시 중심으로 한 주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신도시에 대한 개념, 그리고 신도시에 대한 역사적 흐름, 그리고 우리 부산 지역 중심으로 한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등에 대해 살펴봤고, 그리고 강서구를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강서 중심의 여러 가지 신도시 등에 대해서 살펴봤고, 또 신도시가 앞으로 나갈 방향 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족 기능과 대중교통을 우선시해서 잘 정비하여야지만 신도시로서의 명품 신도시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수강생 여러분 어떠셨나요? 많은 도움이 되셨습니까? 7주차 첫 번째 시간, 이런 곳에서 이런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된다에서는 실무 전문가 강판구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주택, 신도시 개발 계획과 그 주택 공급 규모에 대해서 실무 전문가 강판구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신도시 주택 공급을 위해서 정말 많이 만들어졌고, 우리 지역에서도 많이 만들어졌고 앞으로도 많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우리 2030 세대들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주택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신도시에 대한 내용 잘 숙지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강생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